생각이 많아지고 예민해질 때 가장 힘든 것은 내 마음과 생각이 내 통제 밖으로 떠도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불안과 걱정이 극도로 커지면 평범한 일상조차 무겁게 느껴지고 주변의 사소한 자극에도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간혹 밤잠을 설치며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할까, 어떻게 해야 마음이 편해질까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오늘은 그러한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마음속 소용돌이를 진정시키고 한결 여유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속 편하게 살 수 있을까입니다. 이 핵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랜 시간 많은 이들에게 지혜를 전해온 명언들을 함께 참고하겠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자기 자신의 예민함이 곧 불완전함이나 약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민하다는 것은 오히려 세상의 미세한 변화와 남다른 디테일을 잘 캐치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예민함이 자신을 옥죄고 피로하게 만들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을 현명하게 다스리는 방법을 익힐 때 우리는 오히려 남들보다 더 깊고 풍부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방법을 5가지 큰 흐름으로 나누어 간결하지만 실천적인 전략까지 담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대 로마 황제이자 철학자로 유명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남긴 말 중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이 만드는 결과물이다 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스스로의 생각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생각이 많고 예민한 분들에게 꼭 필요한 가르침이지요. 그러면 지금부터 그 가르침을 기반으로 한 5가지 핵심 전략을 전해드리며 제목과 썸네일에서 예고한 대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길을 열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만의 안전지대를 명확히 인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목과 썸네일에서 이야기한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들이 마음 편히 사는 방법 가운데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몸과 마음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공간, 혹은 행동 패턴을 파악한다는 뜻입니다. 가령 집안의 조용한 방 한 구석, 마음이 편안해지는 특정 장소, 혹은 편안한 음악을 들으며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는 순간 등을 말합니다. 특정한 공간이든 시간대든 상관없이 그곳에서만큼은 외부 자극을 최소화하고 온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민한 분들은 자극에 민감함으로 이를 안정시켜줄 안전기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밤 30분 정도는 스마트폰과 TV 등을 멀리하고 조용히 향초를 켜둔 채 명상을 하거나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만의 안식처를 스스로 설정해두면 하루 중 불안이 엄습해올 때 그 공간이나 시간을 떠올리거나 실제로 돌아가 심신을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일상 속 스트레스를 가볍게 흘려보내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심리학자들은 안전지대를 인식하고 주기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예민함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소진을 예방하는 중요한 열쇠라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불안장애를 겪던 한 상담 사례에서 의사는 환자에게 가장 편안했던 순간을 되돌아보게 하여 그때의 분위기, 소리, 냄새 등을 구체적으로 상상하게 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며 환자는 극심한 불안감을 느낄 때마다 그 기억을 떠올려 안정을 찾을 수 있었죠. 이처럼 첫 번째 방법은 매우 간단해 보이지만 생각이 많고 예민한 분들에게는 지극히 실용적입니다. 소소하지만 튼튼한 버팀목이 되어줄 마음의 쉼터를 마련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과도한 생각에 마침표 찍기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많은 분들은 사소한 문제도 머릿속에서 되뇌며 크게 부풀리기 쉽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가 남긴 말 중 생각은 날카로운 칼과 같아서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자신을 베고 만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는 예민함이 깊은 사고력을 주지만 동시에 그 사고력이 방향을 잃으면 자신을 상처낼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생각에 스스로 멈춤을 건네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내일 있을 회의가 걱정되어 밤새 잠을 설치는 상황이 생기면 회의 준비라는 과제를 적어놓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간략히 정리한 후 그 순간만큼은 거기에 생각을 묶어두는 것입니다. 이미 할 수 있는 준비를 충분히 해놨다. 나머지는 내일의 내가 해결할 몫이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고는 더 이상의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는 것이죠. 이는 자기 암시처럼 들릴 수 있으나 반복하면 분명한 효과가 있습니다. 생각 정리 노트나 투두 리스트를 활용하는 것도 유용합니다. 글로 적어내면 머릿속을 맴돌던 복잡한 생각들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어 감정적인 부분이 차분해집니다. 이로써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무한한 걱정의 회전을 이어가는 일이 줄어들게 되죠. 예민한 분들은 자칫 혹시 이렇게 되면 어쩌지? 이 문제가 혹여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건 아닐까 등의 상상을 끝없이 이어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미 생각했으니 잠시 멈추자라는 의식적인 마침표를 찍는 과정이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습관이 쌓이면 머릿속을 뒤흔드는 걱정의 소용돌이를 중간에 끊어낼 수 있고 결과적으로 마음의 과부하가 쌓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세 번째로 불안과 예민함을 긍정적인 감각으로 전환하는 바꿔 생각하기 기법이 필요합니다. 이는 제목과 썸네일에서 이야기한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들이 마음 편히 사는 방법과 직결되며 오히려 예민함으로부터 이점을 얻을 수 있는 전략입니다. 불안 감정은 종종 미래에 대한 경고 역할을 합니다. 무언가 잘못될 수 있음을 감지하는 예민한 레이더가 작동한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러므로 불안함이 올라올 때마다 내가 지금 어떤 위험이나 실수를 미리 예측하고 있는 것일까? 혹은 예민함이 실제로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있다면 예민함 덕분에 평소보다 더 철저하게 자료를 준비하고 예상 질문에 대해 답변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스스로 안심을 얻게 되고 또 완성도 높은 결과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는 불안을 회피하는 대신 불안을 미리 대비하는 시그널로 삼는 일종의 긍정 전환입니다. 심리학에서도 재해석 기법이라고 부르며 인지 행동 치료에서 자주 다루는 주제입니다. 한 예로 대중연설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그 두려움을 나는 청중의 반응을 그만큼 신경 쓰는 사람이다. 그만큼 준비를 잘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로 전환시키는 식이죠. 이렇게 마음이 보내는 불안 신호를 무조건 제거하기보다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하면 예민함이 더 이상 적이 아니라 친구가 됩니다. 다만 긍정적 전환을 너무 부정확하게 사용하면 자기 합리화로 흐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바꿔 생각하기를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도 스스로의 불안을 떠올려 보시고 그 속에서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점, 내가 배울 수 있는 점이 무엇인지 질문해 보시면 어떨까요? 바로 이런 물음이야말로 적극적인 성장과 치유의 시작이 됩니다. 네 번째로 명언에서 찾아볼 수 있는 받아들임의 지혜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물 자체가 아니라 그 사물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들에게 특히 유용한 관점입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할 때가 있고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 밀려오기도 합니다. 이런 순간 우리가 내면에서 길어 올려야 하는 것은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관찰자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수용과 체념은 다릅니다. 수용은 이 문제가 이미 내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거기에서부터 최선의 해결책이나 대처 방안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체념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스스로를 가둬버리는 태도입니다. 불안이 크고 예민한 분들은 종종 작은 문제라도 과하게 책임을 느끼거나 불안해하며 스스로 자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 상황이 겹쳐 불편함이 가중될 때, 지금은 내가 이 환경 속에 있구나.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무엇일까? 하고 생각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생활 속에서 적용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마음속 거리 두기입니다. 예민함에 빠진 자신을 관찰자로 삼아 나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 이렇게 느끼고 있다. 이 감정이나 생각은 내 일부이긴 하지만 나 전체는 아니다 라고 인식하는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음챙김 명상이나 심리 치료 과정에서 종종 사용되는 방식이며 사람들이 스스로에 대한 과한 자책이나 과도한 감정이입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민함은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그 예민함이 나를 집어삼키지 않도록 경계를 세우는 것이야말로 받아들임의 지혜인 셈입니다.
요즘처럼 경쟁이 심화된 현대사회에서 모든 불안을 완벽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그 불안을 내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관리할 대상으로 삼는 것이 낫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무리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로, 일상의 루틴 속에서 진정한 쉼을 찾도록 노력하는 것이 마지막 핵심 포인트입니다. 제목과 썸네일에서 언급한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들이 마음 편히 사는 방법을 결국 실천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아무리 좋은 전략도 일시적으로만 사용하면 효과가 반감되기 마련입니다. 이때 강력한 수단이 되는 것이 생활 전반에 녹아든 루틴입니다. 매일 아침이나 저녁에 짧게라도 몸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하고 하루 10분 정도는 깊은 복식 호흡이나 명상 시간을 가지며 주 1회 혹은 2회 정도는 자연 속을 산책하면서 뇌를 리프레시하는 습관을 들여보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루틴은 생각이 많고 예민한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기 점검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내가 언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어떤 순간에 예민함이 폭발하는지,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을 때 괜찮아지는지 스스로 피드백하면서 지속적으로 조정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한 예로 미국의 정신의학자들이 강조하는 우울감 예방 루틴은 매일 규칙적으로 일기를 쓰고 감사한 일을 3가지 이상 적으며 숲이나 공원 등에서 걷기를 병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생각이 많은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 가능합니다. 일기 속에 쌓인 기록을 되짚어보면 어떤 패턴으로 불안이나 예민함이 형성되는지 알 수 있고, 감사일기는 마음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기울게 만들어줍니다. 산책은 뇌에 산소를 공급하고 잔소음을 멀리하여 정신을 맑게 해줍니다. 이런 루틴을 반복하다 보면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졌던 마음의 안정이 점차 몸에 배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축적된 루틴은 긴장과 불안을 조절하는 능력을 키워주고 일상에 흔들림이 찾아오더라도 크게 출렁이지 않는 단단함을 선사합니다. 나아가 주변 상황이 어려워져도 그래도 내게는 이 루틴이 있지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으니 이는 심리적 안정감으로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전략, 즉 안전지대 확보하기, 생각에 마침표 찍기, 불안을 긍정적으로 전환하기, 상황을 수용하되 거리 두기, 그리고 일상 속 루틴 정착하기는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들이 마음 편히 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각각의 방법은 단순해 보이지만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예민함을 현명하게 활용하고 불안감을 효과적으로 다스리는 틀을 제공합니다. 사실 예민함을 무조건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내 고유의 특성으로 존중하되 그것이 삶의 균형을 깨뜨리지 않도록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핵심이지요. 이 5가지 전략을 조금씩 습관화하면서 스스로 예민함을 통제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완벽한 해결책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민함과 불안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정서입니다. 다만 그 강도가 너무 커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긴다면 지금 말씀드린 방법들을 시도해보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오히려 제때 상담과 치료를 받아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 점점 더 보편적이고 긍정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영상에서 안내해드린 방법들을 직접 실천해보시며 정말로 효과가 있는지 체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즉, 이론으로만 그치지 말고 오늘부터 아주 작은 습관이라도 하나씩 적용해보시는 것이지요. 예민함이 극도로 치닫던 순간을 떠올려 보시고 그 시점에서 어떤 전략을 써볼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는 과제도 스스로에게 부여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혹은 가족이나 친구, 동료와 이야기 나누면서 나는 요즘 이런 식으로 마음을 다스려보고 있다라고 공유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남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신만의 체계를 더욱 또렷하게 잡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함께 공부하고 실천하며 점차 마음의 주도권을 되찾아 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나눴던 핵심 내용들을 간략히 요약하면 우리는 불안을 완벽히 없애기보다는 현명하게 다루는 방법을 익힘으로써 오히려 예민함을 이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안전지대를 파악하고 과도한 생각에는 마침표를 찍고 불안을 긍정적으로 재해석하고 상황을 수용하되 스스로를 객관화하며
일상 루틴으로 쉼과 재충전을 습관화하는 것이 그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이상 예민함에 끌려다니기보다 예민함을 하나의 특별한 감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추가로 구독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심리 관리와 자기개발,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명언과 실천 팁들을 주기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생각이 많은 분들, 예민함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께 더욱 깊은 위로와 성장의 기회를 전해드릴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